지금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서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게 테슬라 모델 S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뭐 가속력 하며 승차감 하며, 네덜란드 도로가 정말 좋거든요. 네덜란드 도로를 달리면 정말 최고의 승차감과 가속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쪽으로 차징을 하러 넘어가고 있어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차저는 20분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 틸버르그 슈퍼차저는 이제 뭐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이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오토파일럿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직접 운전을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게 더 재밌고 또 마음이 편해요. 지금 고속도로에서는 요 밑을 잡고 이렇게 운전하면 편하고, 살짝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잡아도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잡는 것이 이쪽에 무리가 전혀 안 가고 편한데, 폼은 좀 안 난다는 거. 그래서 연상이, 제가 여기를 잡고 운전을 하면 제가 편해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쫄아서 그런다고, 쫄아 보인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폼 안 난다고 좀 편하게 이렇게 잡고 운전을 하라고 하는데, 뭐 이게 편해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편한 자세라고 하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것이. 이 슈퍼차저에 가면 또 기대되는 것이, 다른 우리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어떤 차를 가지고 나와서 차징을 할까, 뭐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저번에 보니까 새로 나오는 모델 S와 X를 가지고, 플래드를 가지고 차징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예전 그 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저 차도 보면서 뭐 다음 어떤가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슈퍼차저에 가는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차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집에서 차징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뭐 하루에 운전하는 거리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뭐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만 이제 집에서 밤에 차징을 해주면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저를 쓰고 있어요. 뭐 속도는 느리지만 뭐 한 10시간에서 주말에 뭐 길게는 한 15시간 정도 하면 완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한 번 충전을 하면, 주말에 한 번 정도 충전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는데 일주일간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에는 슈퍼차저 쪽으로 가서 차징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한 450km 정도 이렇게 차징이 됩니다. 뭐 시간이 더 되면 주말에 이제 독일 쪽으로 가서 아우토반을 좀 달려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기회를 못 잡았어요. 조만간 아우토반을 갈 예정입니다. 독일 쪽도 제가 사는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독일 아우토반에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 200km, 그러니까 가속도 해보고 이런 것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도 테슬라 모델 3가 따라오고 있고, 네덜란드가 뭐 한 2, 3년 전에 테슬라가 엄청 판매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보조금 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그동안 한 2년 동안 거의 판매가 안 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올해 1분기에 이제 판매량이 늘기 시작했죠. 벨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 조그만 나라들, 인구 1000만, 2000만 정도 되는 유럽의 작은 나라들, 그 나라들이 판매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탈리아가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안 됐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테슬라 모델 3 하나 지나갔고 또 하나가 지나가고 있죠. 진짜 네덜란드에 테슬라가 많네요. 지금 벨기에도 테슬라가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분기 테슬라 판매량이 3000대가 넘었거든요, 벨기에가.
벨기에 인구가 1100만 정도 되는데 벨기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Now keep left to take E312. 보조금이 없는데 그 내연기관 차에 페널티 텍스가 높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해 연말부터는 하이브리드도 전기차와 큰 차에 등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벨기에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점점 하이브리드 차도 시장에서 퇴출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 전기차 라인업을 거의 완성을 해서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급차들이 팔릴 수 있는 그 루트가 회사에서 보너스 대신에 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차를 제공을 했을 때 회사에서 현물 보너스를 제공했을 때 거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금이 중산층 이상 이 정도 되면 그 수익의 40에서 50% 이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나가는데, 토탈 사회보장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경우에 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세금을 낸 수익으로 차를 사는 거에 비해서 뭐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차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정책을 통해서 BMW나 벤츠 이런 차들이 쉽게 팔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또 제가 하나 그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얘가 이렇게 딱 위에 가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앞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다 보면 이게 떨어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비스 센터 가서 이것 좀 고쳐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죠. 이런 작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점점 내려와요. 이걸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빼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 내려오니까 이 앞이 이제 점점점 안 보이게 되는, 마치 이제 그 머리카락 긴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앞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여기에서 들어요. 제 것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제 10분 정도만 가면 틸버르크 슈퍼차저에 도착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슈퍼차저 중에 하나. 지금 연상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사람이 또 어디 갔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올해 저의 취미는 이렇게 슈퍼차저 찾아다니기가 될 것 같아요. 주변 2시간 이내의 거리의 슈퍼차저를 다 다녀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혼자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가네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있거든요, 슈퍼차저가. 대부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들이 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가장 가까운 호텔 안에 대부분 있습니다. 나중에 테슬라가 그 자금 여유가 더 많이 생기면 슈퍼차저를 테슬라 호텔 안에다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뭐 땅값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 호텔하고 제휴를 해서 슈퍼차저를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호텔도 짓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도착했고요. 주차권을 뽑아야 되지만 이건 형식적이고 공짜입니다. 주차장 이용료는 상당히 많이 있네. Now turn right to stay on Dr. Blumenland.
울트라 레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군요. 옛날 모델. 지금 예전 모델에 모델 S 2대랑 모델 X 하나. 여기는 진짜 모델 S하고 X가 많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여기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보면은 니오 배터리 교체하는 데가 있는데 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는 문이 아예 닫혀 있네요.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차징을 하고 잠깐